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고발당했습니다. 강요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어제 또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했던 짓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언젠가는 본인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구속될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이번에는 한전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진성호의 융단폭격,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폭격합니다. 자, 어제 한국전력이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한국전력 공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탈원전 정책 등을 이유로 한전은 적자투성이의 불량한 회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한전이사회가 어제 가결했습니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2022년 어떤 해인지 아시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자, 한전 수액주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란 이유로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전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안을 의결했습니다. 자,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은 13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구속 사유가 될까요, 말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재정 약 5천억에서 7천억 정도를 한전이 우선 부담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후속 지원을 합니다. 한전은 이날 한전공대 설립에 6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도 개교 후 2022년부터 10년 동안 각각 100억 원씩 모두 2천억 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왜 돈을 내냐고요? 한전공대는 나주시에서 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전공대 설립에 7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2년 대선에 맞춰 개교하는 것만 봐도 한전공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맞춤표다. 한전공대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 이사들에게 배임 등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날 이사회는 배임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 2시간 넘게 격론을 거친 끝에 이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주주들이 한전공대 설립에 상장사인 한전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부터는 건설을 합니다.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시 부영시시 부지 120만 제곱미터에 들었습니다. 학생 규모 1000명, 교수진 100명, 학생은 대학원 60%, 학부 40%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한전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올 1분기에만 6,29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에 발전 단가가 비싼
LNG, 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을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난달 4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방송을 한번 했는데요. 한전소액주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백승재, 한전소액주주 행동 대표 정병천, 이 두 단체는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자부 장관 등을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보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미르재단과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 아랫사람들에게 한마디 한 것 자체로 강요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자,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백승재 대표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관련 한전을 단속하면서 본인의 정책 실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이 두 단체는 이런 이유로 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예상하고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등을 의결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겹치게 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한전 공대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이런 이유로 고발을 했는데 또다시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이미 이런 것을 알고도 한전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도 또 7천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한전 공대를 설립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한전은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6년 7조, 2017년도 2조 흑자를 냈던 기업이 한전입니다. 주가도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은 작년에 1조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올 상반기만 6천억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아주 불량한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주이익을 배반하는 한국전력 이사회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래서 이 두 단체가 경영진을 고발한 겁니다. 문재인, 이낙연 둘 다 강요죄로 역시 고발한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퇴임 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에서 보면 분명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심각합니다.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닙니다. 특정 회사가 이렇게 정부의 권력 때문에 회사에 손실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사회가 의결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 산자부 성윤모 장관의 압력이 강요가 있었다면 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금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고 또 정치적 행위 또 업무적 행위에 대해서 아마 퇴임 후에는 고소고발이 잇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적폐 사유가 쌓이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특히 한전 케이스는 상당히 내용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전이 불량한 기업이 되고 손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그 손해를 메꿉니까? 결국 국민들이 메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료 오를지 모릅니다. 지금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전기값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한전이 불량 기업이 되면 그 손해를 누가 메꾸겠습니까? 국민이 메꿔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번 일은 한전공대 설립안을 이사회가 통과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너무 많이 줄어서
있던 대학도 없어지는 판에 지금 이 적자투성이 한전 공대를 설립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그것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저음하여 개교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신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